주말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인터넷 게임을 켜고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작은 아지트에 틀어박혔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감정들은 게임 속에서만 겨우 해소될 수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침묵의 벽이라는 신규 던전을 탐험하고 있었다. 바위로 둘러싸인 협곡, 회색빛 음영과 함께 메아리조차 사라지는 이상한 곳. 하지만 그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강력한 장비와 기술을 가진 캐릭터로 거침없이 몬스터들을 제압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게임을 오래 해온 그였지만 그런 위치에 아이템이 존재한다는 건 처음이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궁극의 검을 꺼내들고 바위를 향해 내리쳤다. 바위가 깨지며 파편이 흩어졌고 그 안에서 황금으로 빛나는 왕관 하나가 튀어나왔다. 이건 뭐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템, 설명창도 없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왕관을 클릭했고 그의 아바타 머리 위로 왕관이 씌워졌다. 그 순간 현실이 흔들렸다. 현실의 책상, 벽지, 의자, 공기까지도 황금빛 입자가 되어 흩어지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방금 뭐였지? 그는 멍한 상태로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게임에 접속했다. 게임은 이상할 정도로 쉬워졌다. 중보스가 단 한 번의 공격에 쓰러졌고 유니크 아이템이 평범한 상자 속에서 연달아 튀어나왔다. 처음에는 행운이라며 웃었지만 점점 이 상황이 불쾌하게 다가왔다. 이게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 그는 다른 유저들과 채팅해봤지만 아무도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다. 오직 그 혼자만이 이 특이한 게임 내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그는 곧바로 팀장의 부름을 받았다. 평소처럼 보고서의 트집을 잡던 팀장에게 그는 무심결에 말했다. 그건 팀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죠.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그 역시 스스로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그날의 점심 메뉴는 그가 아침에 떠올린 제육볶음이었고 커피가 마시고 싶던 순간 외근 나갔던 동료가 정확히 그의 취향대로 커피를 사다 주었다. 엘리베이터는 항상 그가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도착했고 신호등도 언제나 초록색이었다. 이거 재미있네. 내가 진짜 신이라도 된 건가? 그는 곧 이 능력에 바로 적응해버렸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그냥 말 한마디면 됐다.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음식을 웃으며 건넸고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가 저거 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면 직원이 손수 옷을 꺼내주고 입혀주었다. 그의 말에는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고급 전원주택. 이전 주인에게 이 집 좀 제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은 기뻐하며 짐을 챙겨 떠났다.
얼마 후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해외로 떠났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에서 몇 달을 지냈고 유럽에서는 미술관의 명화를 보고 갖고 싶다고 말하자 바로 포장되어 그의 손에 들려줬다. 세계 곳곳의 명소를 보러 다녔고 가장 맛있고 유명한 음식들을 탐색해서 찾아다니는 푸드 투어는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작은 자극을 주기 위해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겼다. 1년, 2년, 3년. 처음에는 신나는 꿈 같았던 삶이 점점 그 빛을 잃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환호도, 명품도, 절경도 그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욕망이 사라졌다. 도전도, 불안도 없었다. 어떤 게임도, 어떤 여행지도 심장을 뛰게 하지 못했다. 그는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성에서 한 달을 지낸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번화한 도시는 그에게 공허함만을 안겼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지리산으로 향했다. 허약한 체질이라 한여름에도 콧물을 흘리며 다람쥐를 찾아 숲을 헤매던 그 시절. 외딴 곳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은 숲의 친구들과 바람의 숨결이었다.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숲으로 들어갔다. 스니커즈 운동화에 단벌의 수트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숲은 변함없이 그를 맞았다. 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나뭇잎 사이로 조심스레 미끄럼을 타는 바람, 다람쥐, 청설모, 산까치, 곤줄박이, 이름 모를 풀꽃들과 곤충들까지 그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그는 커다란 바위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즐길 때보다 더 충만함과 평화를 느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지리산에서 길을 잃고 만났던 이상한 노인의 이야기다. 그날 나는 일부러 등산로를 벗어났다. 사람 많은 길이 싫었다.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산의 안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평소라면 겁이 났을 법한 어두운 숲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개울이 보였고 그 건너편에 흙으로 지은 단출한 오두막이 있었다. 그곳에 산새들에게 먹이를 뿌려주고 있던 노인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웃었다. 깊은 주름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눈동자는 짙은 회색빛이었다. 나는 처음에 그가 수도승이거나 은둔하는 자연주의자인 줄 알았다. 점심때가 가까웠기에 배낭에서 주먹밥 2개를 꺼내서 하나를 노인에게 권했다. 밥은 먹지 않아도 된다네. 햇살이 충분하니까. 음식에서 얻는 에너지로는 너무 많은 걸 쓰게 되지. 욕망, 갈망, 허기, 전부 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걸 벗어났다네. 그는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혼자
오래 사셨어요? 혼자라는 건 없지. 이 숲의 새들과 청솔모, 고라니, 저 구름도 나와 함께 있네. 그는 나에게 야생머루와 산딸기를 건네주었지만 그는 끝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이를 먹고 있는 산새들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절대자의 왕관을 쓴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네. 진짜 재미는 어쩌면 부족함 속에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답을 찾아보게나.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싶어서 사람 없는 산길을 찾아 들어선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 조금 놀랐다. 해가 지기 전 나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그 노인과 헤어질 때 인사를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길을 잘못 들어 이상한 사람을 만났던 거라 생각했기에 도시로 돌아가면 다 잊힐 거라고 생각했다. 예상과 달리 그 노인의 모습은 일주일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지리산을 다녀온 지 열흘도 안 돼 나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그 오두막이 있었던 곳으로 가기 위해 이전에 지나쳤던 길을 기억나는 대로 따라 걸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자리에 오두막은 없었다. 진흙으로 만든 벽도 나무 의자도 개울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덩굴과 이끼로 가득 덮여 있었다. 내가 본 건 환영이었을까?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나는 이 산을, 이 숲을 자주 찾아올 것 같다. 이곳에서 말 없는 평온함과 위안을 얻고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